잠시 후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세요. 오늘 저녁은 뭐 맛있는 거 드셨어요? 레몬님? 매운 등갈비요? 와, 저는 갈비살을 먹었습니다. 레몬님 좋아요 감사합니다. 매운 등갈비에 곤드레밥. 와, 레몬님도 혹시 작가님이신가요? 혹시 닉네임들의 작가님들은 동일하게 해주시면 제가 알겠는데 안 하시면은 잘 모를 수 있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레몬님 어제 오셨었죠? 글 잘 못 써요? 글을 근데 제가 보니까요, 저도 뭐 글 못 써요. 근데 글 잘 쓰고 못 쓰는 걸 떠나서 저는 확실히 글에 대한 진심?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 뭔가 주변 정리가 되지 않아도, 말 주변이 좀 없어도 자기가 좀 마음에 드는 것, 생각하는 것들을 표현하고 말하는 게 글이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뭔가 지어내는 얘기가 아닌 자기의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뭔가 진심이잖아요. 그럴 때 확실히 그 글에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처음이에요. 와, 진짜요? 처음이면 레몬님 처음이라고 이렇게 뜨는데 처음 오신 분이 아니어서 물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어서와요. 지각 아니에요. 전혀 지각 아닙니다. 이분 지각했습니다. 매니저님 오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지각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럼 잠깐 들어왔었나? 그러신가 봐요. 한 번도 안 오신 분이라면 채팅창에 심지어 치실 때도 저한테는 뉴라고 떠요. 처음 오신 분이 처음 채팅하시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스푼라디오가 좀 좋은 게 제가 기억을 못 하더라도 분명 처음 오신 분은 아니라는 거. 그럼 잠깐 들어왔었나? 그랬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럼 기억해 주셔야죠, 레몬님. 제 목소리를 잊어버리셨다니. 그렇게 좋은 목소리는 아니지만 기억에 남을 수 있는 목소리였다면 아쉽네요. 자, 어느덧 벌써 화요일이 되었네요. 하루의 끝자락, 살짝 식은 바람 속에서도 마음을 데워줄 이야기 한 잔. 여기는 여러분의 작은 쉼터, 오늘도 함께하는 화요일의 라디오 BJ 고나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걸음을 멈추고 마음을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포근해지길 바라며
따뜻한 이야기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리아빠님 어서오세요. 오늘 보리아빠 작가님의 글도 있습니다. 꼭 계셔야 됩니다. 미아 작가님도 어서오시고요. 안녕하세요. 방송에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드디어 오프닝을 듣는군요. 오늘의 마무리로 음식물 쓰레기 정리 중입니다. 근데 저도 음식물 쓰레기 정리하고 왔어요. 오늘 배출하는 날이거든요. 정리하고 왔어요. 음식물 쓰레기 쌓이면 안 돼서 버리고 왔습니다. 스트로베리 문님도 어서 오세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요, 다시봄 작가님의 생각이 삶이 되게 하라, 생각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 라는 제목으로 브런치 스토리에 글을 써주신 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쁘게 봐주시고요. 별로 못 읽더라도 중간에 실수하더라도 지금처럼 이해해 주시고요.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그렇게 실력 있진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온 마음,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에서 작가 앨버트 하버드의 말입니다. 당신이 되고 싶은 유능하고 성실하며 쓸모있는 사람을 마음속으로 상상하면 그 생각이 매 순간 당신을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생각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 앨버트 하버드는 이어서 말한다. 올바른 생각은 창조로 이어진다. 모든 것은 소망을 통해 이루어지며 모든 진실한 기도는 응답을 얻는다. 우리는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된다. 턱을 당기고 고개를 들어라. 우리는 고치 안에 들어있는 신이다. 국문과에 들어가야 작가가 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믿음을 가졌던 나는 대학에 들어가 국문과 수업을 듣고서야 그 믿음이 정말 근거 없다는 걸 알게 됐다. 그래서 강의는 뒷전이고 동아리 활동에만 몰두했다. 가톨릭 학생회라는 종교 동아리였지만 그곳에서 만난 다양한 과의 선배와 동기들은 지금까지도 내게 큰 영감을 주는 사람들이다. 그 중에 영문과 선배 한 명은 내가 작가가 되고 싶어 한다는 걸 알고 나를 자주 시인들의 모임에 데려갔다. 영문과이지만 시를 쓰는 선배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시 한 편을 쓰는 사람이었고 학교 문집에도 여러 번 선배가 쓴 시가 실렸다. 내게 선배는 되고 싶고 유능하고 쓸모있는 사람이었다. 시인들의 모임에 가면 모임에 온 아저씨 같은 타학교 선배들의 구성진 시 낭독을 들을 수 있었다. 옛 선비들이 계곡의 넓은 바위에 앉아 술을 마시며 시조를 읊듯 그들도 호프집에서 맥주잔을 비우며 자신이 쓴 시를 낭독했다. 어처구니 없고 장난으로 가득한 시가 대부분이었지만 가끔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것 같은 묵직한 울림이 있는 시를 읊는 선배들도 있었다. 정작 나는 시를 중학교 때 이후로 써본 적 없었지만 그들이 낭독하는 시를 듣고 있으면 내가 시인이 된 것 같은 착각마저 들었다. 영문과 선배는 2학년을 마치고 자퇴 후 서울예전, 지금의 서울예대 문예창작과에 입학했다. 더 큰 세상에서 더 큰 작가들을 만나려는 선배의 꿈을 이룬 것이다. 그때 나도 선배를 따라갔다면 지금 선배 옆에 내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가끔 상상하기도 한다. 선배는 문창과 동기를 만나 결혼했고 그 동기는 유명한 소설가가 되었다. 자신이 쓴 시보다
아내가 쓴 소설을 더 사랑했던 선배는 회사에 취직해 아내를 뒷바라지하며 소설 쓰는데 전념하게 도왔다. 주위에 소설가도 드라마 작가도 방송 작가도 많이 있지만 끝내 시인이 되지 못한 선배가 내겐 가장 훌륭한 작가다. 틀에 얽매이기 싫어 문단에 입봉하지 않기를 선택한 선배는 등단의 열쇠를 쥔 교수들의 설득에도 끝까지 등단을 거부했다. 진정한 꼴통 시인이다. 20대 초반의 작가들의 모임에 데려간 선배 덕에 난 작가가 되고자 하는 꿈을 방송 구성 작가가 되어 한 번 이루었고, 소설가 아내를 만나 비록 등단은 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시를 쓰고 있는 선배를 보며 나도 계속 글을 쓰고 있다. 글을 쓸 때 자주 선배와 나누었던 대화를 떠올린다. 무릇 작가란 어떠해야 하며 어떤 글을 써야 하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라는 진지한 물음에 엉뚱한 대답만 늘어놓던 유쾌하고 유익했던 시간들.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 쭈그러져 있던 나는 다시 턱을 당기고 고개를 들어 다시 글을 쓸 힘을 얻는다. 되고 싶고 하고 싶은 일이 있는가? 닮고 싶고 유능한 사람이 곁에 있는가? 그들과 어울리고 그들을 닮아가고 그들처럼 되려고 자주 생각하라. 스스로를 그들처럼 유능하고 성실하며 쓸모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라. 그러면 저절로 흥이 나고 기운이 나고 턱을 쳐들게 될 것이다. 생각이 삶이 되는 순간이 분명 올 것이다. 다시봄 작가님의 생각이 삶이 되게 하라, 생각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 라는 글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렸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방송 중간에 오신 이디뜨님 또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진짜 생각에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한 긍정하거든요. 좀 덜 부정적이고 엄청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저희 친누나가 있는데 항상 난 너가 필요해 약간 이렇게 말해줄 때가 있어요. 친누나가 본인이 너무 부정적일 때가 많으니까 야 동생 난 네가 필요하다 막 부정적인 말들을 제가 저한테 막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되잖아, 저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그걸 왜 걱정하고 있어, 뭐가 문제야, 이렇게 말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누나가 새끼는 진짜, 누나가 항상 저에게 애정 표현으로 이 새끼라고 하거든요. 이 새끼는 진짜 천하태평하다 막 이러면서. 그래도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스탠스를 취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가 나에게 크게 보일 수 있고 작게 보일 수 있는 것이 정말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이디뜨님이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전 그 얘기 들을 때 가장 좋습니다. 별로 목소리 좋지도 않은데 좋다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더 좋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많이 들려드릴게요. 우리 미아 작가님이 이디뜨 작가님이세요. 글빵 연구소에서 오셨습니다. 환영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이디뜨 작가님. 우리 매니저님이 이디뜨 작가님이시군요 라고 해주셨네요. 그날 보셨죠? 그렇군요. 그 중에 계셨군요. 제가 얼굴을 전부 다 기억할 수는 없어서 그래도 이렇게 오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도 너무나 안녕합니다. 우리 보리아빠 작가님도 여기서 뵈니 더 반갑네요 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글빵 아저씨도 어서오세요. 글빵 총각님이죠? 나한테 맨날 아저씨라고 그래서 나도 아저씨라고 하고 싶은데 어서오세요. 진짜 안 그래도 저 밑에 저렇게 쓰셨네. 아저씨 저 왔어요. 진짜
우리 매니저님이 글빵 라디오 작가님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시네요. 제 동생은 방구 소리만 우렁찬데 역시 오시자마자 웃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늘 웃음을 주시네요. 이디때 작가님 글도 읽어달라고 요청해야겠네요. 좋은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신기해요. DJ님이 인사해 주셔서요. 정말요? 정말 신기하세요? 인사 많이 해드릴게요. 이디트 작가님. 저는 40인데요. 이디트 작가님이 미아 작가님 잘 지내시죠? 라고 인사 건네시네요. 이디트 작가님 여기서 보니 더 반갑네요. 라고 서로 인사하고 계시네요. 다음 이야기는요. 더블 Y 파파 작가님의 저번에 아버지 같은 아빠가 되기 싫었습니다 1화를 브런치북에서 읽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드린다고 했는데 저 오늘 깜빡했는데 매니저님이 너무나 센스있게 귀뜸을 해주셨어요. 그거 1화 읽어주셔서 계속해서 읽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나오님 성우님 인기 떡상하는 것 시간 문제지요. 글빵 총각님이 그니깐요. 인기 떡상하기 전에 우리 코너로 데뷔하셔야 함. 너무 감사합니다. 서강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더블 와이파파 작가님의 유리병에 있는 고추장을 싫어하는 이유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고추장은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저희 시골집은 밀양에 있었고 할머니를 뵙고 돌아오는 길이면 고추장과 된장도 함께 오곤 했습니다. 이 기억은 제가 아주 어린 시절의 기억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40년 전이니까요. 시간이 지나도 강렬했던 기억은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있다는 걸 저는 그때 배웠습니다. 7살 때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요즘 저는 자주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생각하게 됩니다. 제 둘째 아이가 올해 5살입니다. 그 아이를 보면서 가끔 생각합니다. 나는 아이에게 나쁜 기억을 심어주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고민이 자주 떠오릅니다. 자, 이제 저의 7살쯤 기억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2명의 누나가 있습니다. 큰 누나는 저보다 6살이 많고 둘째 누나는 2살 차이입니다. 첫째 누나는 장녀라는 이유로 늘 모범을 보여야 했고 그래서 혼나는 일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13살이면 아직 어린아이인데 그 나이에 책임을 짊어지는 게 얼마나 무거웠을까 생각해봅니다. 제가 더 어렸을 때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혼하셔서 우리 3남매는 아버지와 함께 자랐습니다. 그날도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신 시간쯤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투명한 유리병에 담긴 고추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누나가 실수로 그 고추장이 담긴 유리병을 떨어뜨렸습니다. 유리병은 깨졌고 유리 조각이 누나 발에 박혔습니다. 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누나의 다친 발보다는 다른 걱정이 더 앞섰습니다. 아버지가 화를 내실 게 분명했으니까요.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굳은 표정으로 누나를 혼내셨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하셨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게 어떤 고추장인데?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속 깊이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왜 아버지는 누나의 피보다 고추장을 더 걱정하시는 걸까? 그때 그 고추장이 아버지에게 정말로 그렇게 중요했던 걸까요? 아니면 할머니에게 받아온 귀한 선물이어서 그랬던 걸까요? 어린 제 눈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자식의 상처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 순간 이후에도 누나에게 사과하지 않으셨습니다. 누나를 위로하거나 다독여주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누나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불안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저에게는 강렬하게 남았습니다. 그 기억은 시간이 흘러 제가 성인이 되고 부모가 된 지금도 저를 따라다닙니다. 아이들이 실수하거나 잘못을 저지를 때 저는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제 안에 있는 어린 저의 기억이 제 발목을 잡습니다. 그때 내가 느꼈던 불안함과 원망이 떠오르면서 나는 아이들에게 그런 기억을 심어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유리병에 든 고추장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기억은 저에게 고추장뿐만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감정까지 함께 남겨놓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는 아버지에게 이 이야기를 꺼내본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때는 정말 잘못하셨어요. 누나는 정말 많이 아팠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도 많이 불안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미안하다는 말을 그때는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한동안 혼자 중얼거리며 마음속에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우리는 모두 어린아이들이었어요. 아버지, 그때는 당신이 우리의 세상이었어요. 그 세상에서 저는 불안했고 누나는 다쳤고 다른 누나도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이것은 저의 독백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직접 하지 못한, 그리고 아버지도 기억하지 못했던 말들입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여전히 저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시절의 아버지, 그리고 지금의 나. 이렇게 우리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중입니다. 네, 더블 와이파파 작가님의 유리병에 있는 고추장을 싫어하는 이유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어린 시절 이런 트라우마 다들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희 세대는 좀 험하게 자랐잖아요. 학교 선생님한테도 맞고, 그쵸? 뭐 여기저기 맞잖아요. 그러다 손 부러져, 손 치워 막 이러면서 맞고 이러다가 머리 다쳐, 손 치워 어디든 다 맞았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마림 작가님, 어서 오세요. 이런 트라우마라고 할까요? 이런 추억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땐 슬프고 무서웠고, 지나고 나서는 웃을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있고요. 아니면 지나고 나서 부모님께 얘기해서 또한 이 글의 내용과 같이 그때는 몰랐다, 미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 또한 저에게 되게 따뜻한 말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글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혹시 읽고 있을 때나 뭐 할 때 이렇게 대화를 하시거나 글을 쓰셨을 때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못 읽어드릴 때가 있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읽고 나서 제가 채팅창을 보기 때문에 그때 있는 채팅들이 저에게는 눈에 좀 들어오고요. 지나간 것들은 제가 놓칠 수 있습니다.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저는 모두를 사랑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드릴 겁니다. 그러니 너무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은 작가님의 편견의 시선 읽어드릴게요.
사람의 마음은 빙산과 같다. 겉으로 드러난 말과 행동은 빙산의 일각일 뿐, 그 아래에는 말하지 못한 상처와 고통, 설명할 수 없는 이유들이 숨어 있다. 바다 위에 떠있는 차가운 빙산은 위에서 보면 그저 작고 하얀 덩어리처럼 보인다. 하지만 수면 아래에는 상상도 못할 거대한 덩어리가 숨겨져 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전체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나는 사람의 마음도 그와 같다고 생각한다. 눈에 보이는 모습, 들리는 말, 표정 몇 개로 그 사람을 전부 안다고 생각하는 건 위험한 오해일 수도 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미소보다 무표정이 더 많은 것을 품고 있을 때가 있으니까. 나도 역시 그랬었다. 예전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잘 알고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더 쉽게 판단하고 충고하고 조언하려 했다. 그 사람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좋은 마음이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빌어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다. 생각의 폭이 자기 밖까지 확장되지 않는 것이었다. 어느 날 가깝게 지내던 언니가 내게 많은 이야기를 쏟아놓았다. 언니는 진심이었다. 내가 걱정이 되었고 안쓰러웠고, 그래서 어떻게든 나를 도와주고 싶었던 걸 것이다. 그 마음이 고마웠기 때문에 묵묵히 들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날 언니의 조언과 충고는 내게 위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아프게 다가왔다. 듣는 내내 고통스러워 울컥 눈물이 고였지만 눈물이 떨어지기 전엔 언니가 미안해할까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왜 그랬을까? 언니가 해준 말들은 이미 내가 수없이 생각하고 되뇌었던 것들이었다.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있었고 안간힘을 써가며 버티고 있던 문제들이었다. 그 말을 다시 누군가의 입을 통해, 심지어 좋아하는 사람의 목소리로 들었을 때 그건 더 이상 도움이 아니라 또 다른 상처로 다가왔다. 나는 언니의 말을 끝까지 듣기 힘들었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왜 나의 입장을 조금만 더 이해해주지 못할까? 왜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건 생각해보지 않는 걸까? 그리고 곧이어 나 자신에게 되묻게 되었다. 혹시 나도 누군가를 그렇게 몰랐던 적은 없었을까? 그 이후로 나는 사람을 볼 때 한 걸음 물러서게 되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그 안에 설명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숨어 있다는 걸, 나 또한 그런 사람이란 걸 알게 됐기 때문이다. 우리는 종종 타인을 쉽게 판단한다.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같은 말들은 어쩌면 편견에서 출발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보지 못한 이야기, 듣지 못한 이유, 상상도 하지 못한 상처가 숨어 있을 수 있다. 마치 빙산 아래 잠겨있는 얼음 덩어리처럼 말이다. 누군가의 무뚝뚝함은 상처받지 않기 위한 방어일 수 있고, 누군가의 침묵 안에는 도저히 꺼내기 힘든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이유를 안고 살아간다. 그 이유를 모두 알 순 없겠지만 적어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다. 이 한마디가 이해의 시작이 될 것이다. 이해는 결코 알매서 시작되지 않는데, 이해는 모름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 나는 그 사람을 잘 모른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편견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그 사람의 마음에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다. 어쩌면 우리가 타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조언이나 충고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다는 너그러운 시선일지도 모른다.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위로가 된다. 우리는 모두 빙산이다.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품고 살아간다. 그렇기에 누군가를 쉽게 말하거나 함부로 단정짓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생각했다.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어도 이해하려는 마음은 가질 수 있다고. 설명하지 않아도 그럴 수 있지라고 말해줄 수 있다고. 편견 대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기를. 말을 재촉하기보다 곁에서 조용히 지켜주는 사람이기를.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말로 다 하지 못할 큰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모두는 말할 수 없는 이야기 하나쯤은 품고 살아간다. 그 마음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조금 더 다정해지기를 나는 바라본다. 담은 작가님의 편견의 시선이란 글 여러분께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매니저님이 편견 대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기를, 말을 재촉하기보다 곁에서 조용히 지켜주는 사람이기를,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말로 다 하지 못할 큰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마음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조금 더 다정해지기를 나는 바라본다 라고 매니저님이 정리해 주셨네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20대 시절을 거침없이, 근데 지금도 때로는 남을 판단하죠. 감히 판단하죠. 저도 판단하는데 판단하면서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더욱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뭔데 판단할까? 저 사람 그럴 수 있지, 저 사람 다르지, 이렇게 점점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더욱 이 글을 보고 그럴 수 있지라는 마음이 더욱더 저에겐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쯤에 노래 한 곡 듣고 또 다음 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방송이 조금 시간이 살짝 넘어갈 수도 있는데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 목소리 들으면 여러분들이 지겨워서 그만 듣고 싶다, 나가야지 하고 나가실 수 있으니 중간에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곡은요, 나 평생 그대 곁을 지킬게 라는 곡이고요, 윤현상이 부릅니다. 네, 윤현상의 나 평생 그대 곁을 지킬게 들려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열아 작가님, 변리 작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괜찮아요. 오늘도 11시를 좀 넘을 것 같아서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꼭 시간이 넘어갔는데 계시란 얘기는 아니고요. 편하게, 정말 라디오처럼, 라디오 듣기 싫으면 채널 넘기잖아요. 그냥 그렇게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다음 이야기는요, 보리아빠 작가님 어서오세요. 딱 보리아빠 작가님 등장하시면서 보리아빠 작가님의 글을 읽으려고 합니다. 제목은요, 아이를 위한 첫 번째 선물이라는 글입니다. 보리아빠님 계속해서 이제 입장해 주시는데, 네, 포인트가 되네요. 약간 스푼 라디오가 스푼 하는 거라서 약간 문제가 있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모리아빠 작가님의 아이를 위한 첫 번째 선물 읽어드리겠습니다. 임신 테스트기에 두 줄이 찍히는 순간 부부는 새로운 이름을 선물 받게 됩니다. 엄마와 아빠라는 이름을 말이죠. 그러면 아이를 위한 첫 번째 선물은 뭘까요? 아마 베넷 이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을 가득 담은 첫 번째 선물은 평생 아이의 기억에 남게 됩니다. 서윤이에게 처음으로 선물한 이름인 보리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2018년 겨울, 지금의 아내와 가약을 맺었습니다. 아내와 전 금방 아이가 찾아올 거라 생각해 산전 검사도 받고 엽산 같은 영양제도 먹었습니다. 하지만 자연 임신은 그리 쉽게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조급한 마음을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우린 둘 다 젊었고 건강했으니까요.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으니 조금씩 마음이 힘들어졌습니다. 전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보면 어떨까 싶어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렇지만 아내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물론 병원에 가보면 금방 소식이 오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2년을 더 기다려보고 싶다면서요. 마음을 깨끗이 닫고 간절히 바라면 삼신할매가 좋은 아이를 보내줄 거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불가에서 만난 연으로 부부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화엄경에 나오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가르침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내와 전 그때부터 매일 금강경을 독경하며 마음을 닦았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는 3년째 찾아오지 않았고 전 고심 끝에 아내와 상의를 했습니다. 만약 올해까지도 소식이 없다면 상담을 받아보는 건 어떠냐고 말이에요. 오랜 시간 고민을 한 아내는 제 의견을 따르겠다고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인공수정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알고 있었기에 아내가 힘든 결정을 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고마움보단 미안함이 더 컸어요. 남편으로서, 아빠가 되길 바라는 사람으로서 더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일전에 아내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마음을 닫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요. 그래서 100일 동안 108배를 시작했습니다. 찾아올 아이를 간절히 그리며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아무리 피곤한 날도 하루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매일 기도를 하며 오랫동안 혼자서 담아두었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내에게는 한 번도 말하지 않고 간직한 이름을요. 보리, 부처의 깨달음과 지혜를 뜻하는 불자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 말은 결혼하기 전부터 언젠가 아이가 생기면 베넷 이름으로 선물하려고 생각해 두었던 말이에요. 혹시나 아내가 부담을 느낄까봐 조심스럽게 품고만 있었어요. 그 이름을 조용히 부르며 매일 수행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108배를 시작하고 96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작은 방에 좌복을 펴고 기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다급한 목소리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내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울먹이며 손에 든 임신 테스트기를 제 손에 쥐어줍니다. 선명하게 그려진 빨간 2줄, 그렇게 바라던 아이가 결혼 후 3년 만에 찾아온 거였어요. 머릿속엔 아무런 말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엔 어떤 말도 필요 없었어요. 그저 아내를 꼭 안고서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릴 뿐이었죠. 엄마, 아빠라는 이름을 선물 받은 순간이었습니다. 조금 뒤 마음을 가다듬고 혼자 간직해왔던 보리라는 말을 처음으로 꺼냈습니다.
언젠가 아이에게 베넷 이름으로 주고 싶어 준비했다는 이야기와 함께요. 아내는 한 글자씩 신중히 베넷 이름으로 불러보더니 마음에 든다는 웃음을 보였습니다. 그러고는 아이가 잘 들을 수 있도록 천천히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보리야, 아빠가 널 만나기 전부터 생각해 두신 이름이래. 마음에 드니? 조심스럽게 배를 만지며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하는 아내를 다시 한번 안아주었습니다. 문득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속담이 떠올랐어요. 예로부터 간절한 마음으로 힘든 일을 극복한 사례는 많습니다. 춘추 전국시대 오자서의 침공으로 멸망 직전이던 초나라의 충신 신포선은 강국 진나라로 홀로 찾아가 일주일을 울며 원군을 요청했었습니다. 그 정성에 감복한 진해공은 군사를 내주었고 초나라는 간신히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이 지명으로 유래된 곳도 있어요. 울주군에 있는 간절곶은 배를 띄우기 전 맑은 날씨를 간절히 기다리는 곳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폭풍에 실종된 가족을 만나기 위해 마을 어부가 매일 아침 일출을 보며 기도했고 하늘도 감동하여 가족과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설화가 잘 알려져 있어요. 뭔가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은 기적 같은 일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의식불명인 환자가 가족의 정성으로 깨어나는 일도 있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난치병이 치료된 사례도 얼마든지 존재해요. 물론 과학적으로 근거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믿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몸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은 연관성이 있다는 건 어느 정도는 밝혀진 사실이에요. 어쩌면 아내와 저의 간절한 마음이 몸에도 영향을 미쳤는지 모를 일입니다. 다음날 산부인과에 가서 공식적으로 임신 확인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또 한 번 눈물을 쏟고 가족들에게도 이 소식을 알렸어요. 아이가 생겼다는 게 좀 더 실감이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조용히 찾아온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도록 또다시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고 10달 2주 뒤 드디어 보리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보리의 건강한 모습을 보고 한번 오랜 시간 진통을 견뎌준 아내를 보고 또 한 번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우리 부부는 아이에게 준 첫 번째 선물인 보리라는 이름을 불러주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보리는 이제 서윤이라는 이름을 받고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슬기서 햇빛윤 자를 사용하는 밝고 지혜로운 아이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이름입니다. 그 이름에 걸맞은 아이로 키우기 위해 매일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더 나은 부모가 되도록 열심히 살겠다고요. 언젠가 서윤이가 조금 더 자라면 보리라는 베넷 이름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려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이름을 간직해 왔는지, 이 이름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귀한 이름을 선물로 주고받으며 소중한 인연으로 만나게 되었다는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확인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좋은데요. 모리아빠 작가님의 아이를 위한 첫 번째 선물 읽어드렸는데요. 마지막에 사진이 난생 첫 가족 사진입니다 하고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너무 예쁩니다. 정말 행복해 보여요. 제가 못 본 동안 오신 분도 있나요? 서강님 팬버튼 감사합니다. 우주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마림 작가님이 불가에서 만난 인연은 특별하네요.
이디트 작가님이 읽었던 글인데 라디오에서 들으니 감동이 다시 찾아오네요. 매니저님이 또 다른 감동과 느낌을 주어서 저도 듣는 것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이열아 작가님이 엄마 아빠가 되는 순간, 행복의 순간이죠. 볼이라는 뜻도 너무 좋네요. 감동입니다. 맞아요. 귀하고 귀하네요. 고맙습니다. 여기에서 사진 공유가 안 된다는 게 아쉽네요. 여러분 한 번씩 브런치 스토리에 보리 아빠 작가님을 검색하시고 한 번씩 가서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열아 작가님 좋아요와 변리 작가님 좋아요 감사합니다. 떼쟁이가 된 4세 보리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떼쟁이가 되었군요. 떼쟁이가 되어도 그 모든 때가 다 사랑으로 묻어있겠죠.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서윤이란 이름도 너무 예뻐요. 축하드립니다. 마림 작가님이 보리의 4번째 크리스마스를 응원합니다 라고 써주셨네요. 너무나 따뜻하고 너무나 사랑 가득한 그 생명이 이야기로 전해질 때 더욱더 이야기가 따뜻해지고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늦게 오셨지만 여러분들 11시에 오늘 방송을 절대 마칠 수 없어요. 좋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10시부터 11시까지 방송인데 11시에 딱 끝내주세요 이러실 수도 있는데 편하게 11시에 가셔도 되고요. 피곤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제가 요즘 녹화 방송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녹화를 땄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말 스푼 라디오는 녹화가 잘 됐는데 소리가 안 들어갔어요. 물론 따로 제가 녹음을 해서 있긴 한데 편집을 해서 가지고 있긴 한데 제가 확실히 유튜브에 이제 올리기에 참 좀 부끄럽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도 들고요. 근데 여러분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스푼 라디오에 제가 이제 업그레이드를 할 거라서 내일 22일부터는 아마 변경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저의 방송 라이브가 녹음이 되고 뭐가 이렇게 저장이 되어서 스푼 라디오에서 다시 한번 그 라이브를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그러면 목요일부터는 그게 가능하실 거예요. 제가 웬만하면 좀 완벽주의자 같은 성격이어서 막 틀리고 더듬는 거 엄청 싫어하는데 라이브에는 막 틀리고 막 버벅거리고 난리 나는 것들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실제로 라이브 막 제가 저장한 거 들어보니까 발음도 안 좋고 그냥 다 좋게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보리 아빠 작가님이 고맙습니다. 이것도 꼭 남겨서 보리 서윤이에게 알려줄 거예요 라고 하셨네요. 저는 12시까지여도 들을 것 같아요. 대박. 마림 작가님 그 마음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열아 작가님 너무 좋아요. 목소리가 힐링이에요. 제가 하나 조금만 짧게 제 얘기를 또 해보자면, 요즘 준비한 그 글들 있잖아요. 시간하고 잘 안 맞아요. 왜냐면 확실히 와주시니까 계신 분들하고 소통도 하고 이야기도 하게 되고 말도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주셔서 이 라디오가 더욱더 채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도 안 계실 때 3월부터 시작했을 때는 1시간 동안은 아무도 이 방송에 들어오지 않아요. 들어왔어도 나가고 별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 시간 동안 1시간 동안은 저 혼자 내리 주구장창 브런치에 있는 글들을 읽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8개고 9개고 있어도 1시간을 채우지 못할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지금은 함께 소통하고 얘기할 수 있어서 시간도 잘 가는 것 같습니다. 다 모두 여러분들이 만들어준 시간이라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 또 들려드릴게요. 이어서 다음 이야기는요, 어제 또 말씀해주신 변리 작가님의 남편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하나 읽어달라고 하셨거든요. 시입니다. 궁금하시죠?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게요. 가끔은 왼수, 대부분은 동지. 어쩔 땐 남보다 못하지만 결국은 내 사람. 같은 집, 같은 식탁, 같은 하늘 아래에서 운명의 숨결로 하루를 엮어가는 사람. 말 한마디에 하늘이 무너질 듯 아프다가도 잠든 얼굴을 보면 마음이 사르르 녹는 사람. 때로는 바람보다 차가운 말로 서로를 베이지만 그 아픔 끝에는 늘 우리라는 온기가 있는 사람. 세상 누구보다 멀게 느껴지다가도 가장 가까운 자리에 서 있는 사람. 서툰 위로로 다투고 침묵으로 다시 화해하는 사람. 설렘 대신 익숙함이 함께하고 내가 돌아갈 유일한 집인 사람. 젊은 날엔 손을 잡고 세상을 향해 걷던 모습에서 이제는 서로의 등을 바라보며 천천히 늙어가는 법을 서로에게서 배우는 사람. 주름마다 새겨진 시간의 결이 싸움과 화해의 기록처럼 고요히 남는 사람. 가끔은 왼수처럼, 가끔은 친구처럼, 그래도 결국은 나의 사람으로 삶의 끝자락까지 함께할 유일한 동행으로 남아있을 사람. 봄에는 나의 햇살로, 여름엔 나의 그늘로, 가을엔 낙엽처럼 내 곁을 감싸고, 겨울엔 따뜻한 숨결로 내 손을 덮어주는 사람. 사랑은 오래 머물며 모양을 바꾸고, 정은 깊어지며 말이 줄어들지만 당신이라는 이름 아래 하루를 배우고 인생을 배우며 서툰 마음으로 사랑을 이어가는 당신은 나의 유일한 사람, 남편. 변리 작가님의 남편 글 읽어드렸습니다. 정말 남편밖에 없다는 게 너무나 크게 느껴집니다. 우리 마림 작가님이 러브 포엠, 사랑의 시 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보리아빠 작가님이 자극적이기만 한 방송이 주목받는 세상이에요. 여기가 오아시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어떻게 이렇게 말도 정말 예쁘게 하실까요? 너무너무 따뜻한 말, 응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매니저님이 맞아요, 보리아빠 작가님 공감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변리 작가님께서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런 예쁜 글, 마음에 담은 글을 저에게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제 목소리로 다른 분들께 또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을 함께 듣고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브런치 스토리에 작가님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그런 라디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열아 작가님 다시 어서 오시고요. 보리아빠 작가님, 마림 작가님 혹시 곡 신청하신 건가요? 안 돼요. 카톡에서만 신청곡 가능합니다. 그때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절대 그렇게 안 하고요. 제가 가져온 곡들로 여러분들께 들려드립니다. 늘 좋다고들 말씀하세요. 또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노래 듣는 이유는요, 제가 목이 마르고 다 말라서 더 잘 읽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다음 제가 소개해드릴 곡은요, 느낌이라는 곡인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폴킴이 부릅니다. 네, 폴킴이 부른 느낌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위에 보리아빠 작가님께서 서로의 존재가 당연한 시간이 있지만 처음부터 당연한 건 아니었기에 처음의 설렘과 처음의 떨림을 한 번씩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든든함은 평범하고 익숙한 하루 속에서도 느껴질 테니까요. 라고 예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열아 작가님께서 제가 아는 분 스푼라디오 초대했거든요. 너무 좋으시대요. 브런치 작가님이신데 글 신청할 수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럼요. 우리 매니저님이 오픈채 스푼라디오 알려드렸고요. 참고하시면 좋고요. 때로는 그러니까 모든 작가님들의 글을 그날 이렇게 준비해드릴 수는 없고요. 또 없다고 또 막 서운해하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모든 작가님들 글을 꼭 저도 읽고 싶지만 그때그때 잘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고요. 또 추천 글들이 엄청 많이 올라오면 거기서 선별하진 않아요. 물론 쌓인 글들을 차근차근히 방송할 때마다 계속 기억하고 저장해두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빼먹진 않도록 제가 신경 쓰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늘 예쁘게 생각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음 글은요, 딱 이열아 작가님의 쌀쌀 맞은 년의 회한이라는 글입니다. 여러분들께 또 글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글 읽는 실력이 부족하더라도 예쁘게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마음이 사무치면 꽃이 핀다. 박노해. 사랑이 부끄러울 때도 있나 보다. 아빠와의 사소한 일상이지만 결코 사소하지 않은 커다란 사랑을 그때는 못 알아봤다. 가장 소중한 나의 듬직한 사랑이었는데 쥐구멍에 숨기고 싶었다. 지금은 그 소중한 마음을 감추려 했던 내 자신을 저 멀리 밀어내고 싶다. 딸을 생각하는 아빠의 진짜 사랑이 뭔지 몰랐나 보다. 고3 때였다.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나오면 11시가 넘는다. 여고 앞은 아빠 차들이 일렬로 쭉 줄 세워져 있다. 야자를 마치고 나오는 여고생들은 모두 자동차를 타고 집에 가는 것 같다. 분명 그건 아닐 텐데 난 늘 소외된 감정을 안고 터벅터벅 집으로 홀로 갔다. 그 당시에 엄마는 식당 일로 늦은 밤까지 일하셨다. 당뇨 합병증으로 한 달에도 수차례 병원 신세를 지셨던 아빠는 시력도 나빠졌고 건강한 치아 대신 틀니를 끼셨다. 불행은 손잡고 한꺼번에 몰려온다고 했던가. 설상가상으로 넘어지셔서 다리가 부러지셨다. 목발의 의지에 다닐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렇게 초라하고 볼품없어 보이는 아빠가 목발을 짚고 절뚝거리며 여고 앞에 마중 나오셨다. 혼자 밤마다 걸어오는 딸아이의 축 처진 어깨가 마음에 걸리셨을 아빠는 30분 정도의 도보거리를 목발을 사용해 그날은 마중 나오신 것이다.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때는 몰랐지만 다리를 2번 다쳐서 목발 사용해보니 30분 거리를 걸었다는 것은 2배, 3배의 시간이 필요했고 쉬운 일이 아니었으리라. 여고 앞 정문에서 아빠를 보자마자 아빠 왔어 하며 아빠 품에 폭 안기며
반갑게 맞아주어야 했는데 나는 모른 척하고 싶었다. 다른 아빠들은 자동차도 모습도 멋져 보이는데 초라한 나의 아빠 모습에 사춘기 여고생이었던 나는 기죽은 목소리로 "왜 왔어?" 라고 말한 후 자동차가 점령된 여고 거리를 잔뜩 움츠린 채 푹 숙인 고개로 빠져나오기에 급급했다. 아빠는 목발 짚고 힘겹게 내 뒤를 따라오셨다. 아빠 차들로 줄 세워진 여고 거리를 지나 인적이 드문 곳에 가서야 아빠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방울을 보았고 헐떡거리는 숨소리가 들렸다. "아빠 힘든데 왜 왔어?" 이 한마디 말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엄마에게 집에 오자마자 나의 울분을 토해냈다. "엄마, 아빠가 저런 모습으로 학교에 오면 어떡해? 나 너무 창피하잖아." 소리를 꽥 지르고 내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밤길이 무섭고 위험해서 공부하고 오는 딸 자식 생각에 그 별빛 달빛 밤하늘 아래 함께 동행하고 싶었던 아빠의 마음을 매몰차게 내팽개쳤다. 그 커다란 아빠의 듬직한 사랑을 지금 내게는 아주 소박한 소망이 있다. 아빠 손잡고 오솔길을 도란도란 얘기 나누며 내가 자주 걷는 길들을 걷는 것이다. 아빠와 함께 걷는다는 것은 소소하지만 그 큰 행복일 텐데 그때는 아빠의 소중한 마음을 차갑게 외면하기만 했다. 사랑은 가까이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모른다. "있을 때 잘해" 라는 말처럼 있을 때는 그 소소함 속 위대한 사랑이 보석처럼 박혀 있음을 모른다. 진짜 사랑은 사소한 것들로 채우는 것임을, 사소한 것에 싹트는 것임을, 하늘의 별이 되어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을 때 너무 늦게 깨닫고야 말았다. 그리고 1년도 채 안 되어 돌아가실 때 아빠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계속 내 마음을 때린다. 쌀쌀 맞은 년. "아빠, 미안해.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 이 말이 하늘에 닿기를. 이어라 작가님의 쌀쌀 맞은 년의 회한 여러분들께 들려드렸습니다. 잘 읽어드리고 싶었는데 이 글을 읽으며 저도 아버지가 생각이 나기 때문에 굉장히 눈물을 참으면서 읽기가 힘들었네요. 또 한편으론 그 사랑을 알 수 있게 되어서 또 감사하고 또 곁에 부모님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건지 더욱더 이 글을 통해서 반성하게 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위에 글에서 스트로베리 문님도 "벌써 눈물 나요" 라고 얘기해 주셨고, 밑에 서각님이 "아빠의 사랑이 밀려오네요. 딸의 회한도 감동입니다." 마림 작가님이 "슬픈 글이네요."
안녕하세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변희 작가님 좋아요 감사합니다. 서강님이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마림 작가님도 저도 눈물이. 보리 아빠 작가님도 글로도 읽었지만 DJ님이 공감해 주시는 게 들려서 더 마음에 닿았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열아 작가님이 DJ님 읽어주시니 너무 감동이었어요. 마음이 뭉클했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공감해 주심에 더 감동입니다. 네, 브런치 작가님들의 글을 보면요 정말 강한 힘이 있습니다. 물론 글에는 힘이 있죠. 네,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소중한 시간들이 있고 각자 경험한 일들이 다르잖아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직접 이 글로 담겼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 안에 기쁨도 느껴지고 그 안에 슬픔도 그 안에 아쉬움도. 이럴 때 보면 참 제가 F인 게 너무 감사해요. 이럴 땐 T였으면은 공감할 수 있었을까? 물론 T를 제가 욕하는 건 아니고요. 그나마 저도 이 글에서 여러분들의 글을 보면서 기쁨과 슬픔과 여러 가지의 감정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소중한 글 저에게 제공해 주시고 라디오 방송에서 읽도록 제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쩌면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어쩌면 제가 작가는 아니지만요, 어쩌면 나의 이 부족한 글 너무 창피하지 않나, 누군가 내 글을 읽으면 나 글 진짜 못 쓰는데 이렇게 부끄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요, 글은 잘 쓰고 못 쓰고는 제가 읽어드리면서 느낀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장이 틀리고 앞뒤가 안 맞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담긴 그 글, 그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꼭 힘내시고 늘 예쁜 글, 아름다운 글 계속해서 힘써서 적어주세요. 만들어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소강님이 눈으로 읽는 것과 목소리로 듣는 느낌과 감정이 달리 전해와요. 아름다운 목소리로 들으니 감동 2배. 이열 작가님 글도 좋아요 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마지막으로 노래 한 곡 더 듣고 마지막 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요. 보니또 글밥상 작가님의 글입니다. 마지막 글 하나 남았습니다. 곡은요, 난 묻어요 라는 곡이고요. 허희경이 부릅니다. 네, 허희경의 난 묻어요 라는 곡을 들려드렸습니다. 되게 신기하게 곡은 그냥 막 뽑아온 건데 뭔가 마치 그를 향한 뭔가 노래 가사로도 담기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고요. 11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보니또글 밥상 작가님의 나의 반려견이자 노령견이었던 꼬맹이를 기억하며 라는 글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볕이 좋았던 어느 날에 카펫을 털다가 카펫 뒷면에 붙어있던 무언가를 발견했었어. 뭐지? 하고 유심히 보니 꼬맹이 니털이더라.
그 털은 이내 너를 생각하게 했고 잠시 머뭇거렸던 나는 카펫에 붙어있던 몇 가닥의 털을 모아서 작고 투명한 비닐봉지에 넣어두었어. 그 털 한 가닥에 너를 떠올릴 정도로 그리워하게 될 줄 알았더라면 네 물건 모두를 정리하지 말걸. 너를 수목장하지 말걸. 아니, 너를 안락사시키지 말걸. 네가 아프기 전에 더 잘 보살펴주고 관심을 가지는 세심한 보호자가 될걸. 지금에 와서 그런 후회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니? 네가 없는 세상에서 다 부질없는 짓이지. 그래도 내가 잘한 게 있다면 올해 브런치 작가가 되어 꼬맹이 너하고의 추억들을 기록한 것이었었어. 작년에 너를 보내고 견딘 시간들이 올해는 다르게 다가오더라. 아마도 너에 대한 죄책감과 너를 향한 그리움 등의 혼재된 감정들이 날 무겁게 짓눌렀는데 그런 감정들을 들어올리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것 같아. 그러한 감정들을 풀어내는 방법으로 글쓰기를 선택한 나는 꼬맹이 너에 대한 이야기들을 써내려갔어. 너를 처음 만난 순간들부터 너와 마지막까지 같이 했던 순간들까지 17년이란 시간을 같이 한 너와 나. 행복했던 추억들을 써내려가며 미소를 짓기도 했고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순간들을 써내려가며 자책하기도 했지. 하지만 그런 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아서 나의 마음이 많이 안정되었어. 나의 안정된 모습을 보면 꼬맹이 너도 좋아하겠지? 그리고 꼬맹이 네 덕분에 내가 쓴 브런치 글이 다음 메인 화면에 노출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기도 했는데 꼬맹이 너도 봤지? 너도 나처럼 기뻐했겠지? 어디 그뿐이니? 브런치 홈페이지 상단에도 노출되고 하단에도 노출되는 영광도 누렸단다. 가끔 나에게 잘 안 찾아온다고 징징거린 내가 많이 안쓰러웠을 꼬맹이. 내가 브런치 작가가 되고 이런 경험도 하게 된 건 너의 또 다른 선물이겠지? 고마워. 이렇게 글을 쓰는 오늘도 비가 내린다. 비가 내리는 날이면 꼭 네가 생각나는데 꼬맹이 넌 어떠니? 너도 나처럼 비 내리는 하늘을 보면서 네가 떠난 그날을 기억할까? 나는 네가 떠난 그날이 떠오를 때마다 슬픔이 복받쳐 올라오는데 정작 당사자인 너는 오히려 무덤덤하려나.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립고 보고픈 꼬맹아. 꼭 하고 싶었던 말은 아프지 말고 잘 지내라는 것이었는데 언니의 넋두리가 길어져서 미안해. 아무튼 내가 널 보러 갈 때까지 건강하고 날마다 즐겁게 지내길 바래. 그리고 내가 지구에서의 소풍을 마치고 떠나는 시간에 나를 마중 나오는 거 잊지 말고. 내가 너를 알아보듯이 너도 날 알아볼 테니 알았지? 나의 유일한 노령견이었던 꼬맹이를 기억하며. 보니또글 밥상 작가님의 나의 반려견이자 노령견이었던 꼬맹이를 기억하며 라는 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매니저님이 꼬맹이라는 존재가 단순히 반려견이었던 걸 넘어 작가님의 삶의 한 부분이자 글을 쓰게 한 계기였구나 싶었어요. 결국엔 기억하고 싶고 기록하고 싶은 존재로 남았다는 점이 저도 읽으면서 참 인상 깊고 너무 공감되어서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면서도 조금은 허전했어요. 라고 우리 매니저님이 글을 남겼습니다. 얼마나 예뻤을까요? 이름도 너무나 예쁜 것 같아요. 꼬맹이. 꼬맹이라는 말 때문에 더 귀엽기도 하고 더 그리움이 많이 남는 이름인 것 같아요. 위에 보면 사진에 이렇게 꼬맹이가 누워서 자고 있는 모습인지 그 위에 글이 이렇게 써 있어요. 꼬맹이가 내 새 옷에 똥 싼 날. 추억하는 것들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꼬맹아, 작년 설날에 네가 언니 옷에 똥 싼 거 기억하니? 라고 이렇게 써 있네요. 너무나 예쁩니다. 이렇게 작가님의 너무나 예뻐했던 그 마음이 담겨 있어서 너무나 잘 느껴집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저의 방송을 찾아주시고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현재 시각 11시 28분을 지나고 있고요. 정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디트 작가님 팬이 되었어요. 너무나 팬버튼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보리아빠 작가님이 언젠가 다시 만났을 때 한눈에 꼬맹이를 알아보고 한눈에 반기기 위해 작가님이 일기처럼 남겨두시는 것 같아요. 라고 예쁘게 아름답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작가님들은 정말 말씀하시는 솜씨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예쁘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작은 위로 한마디가 누군가의 밤을 부드럽게 감싸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오늘은 참 따뜻했죠. 내일 모레도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마음으로 기다릴게요. 그리고 22일부터는 라이브 방송이 아마 함께 녹음이 될 것 같아서 스푼 라디오에서 여러분들이 듣고 싶을 때 다시 한 번 더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여러분과 함께한 화요일의 라디오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따스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